그래서 일단 지금 제가 성명상수라는 걸 좀 더 많이 풀 건데요. 저거는 이론으로 설명하기에 잘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걸 텍스트로 선정을 해서 지금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써보겠습니다. 자, 이게 문제 제기예요. 이게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지만 수련하시는 분들은 이 뜻을 대충 압니다. 어떤 거냐면 보통 인터넷을 뒤져보시면요 모두 다 이렇게 써 있어요. 심신수련이라고. 근데 제가 첫 성령상수라는 거를 공부를 너무 안 해서 3일 신고를 읽어보면 그게 안 되는 건데 심신수련이라고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이 성령상수와 정해상수 불교 쪽에 있는 걸 동시에 막 갖다 써 있는데 결과는 진리를 얻으려고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수련 방식이 같진 않아요. 이건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왜 또 이걸 들고 나왔냐면 설명하다 드리지만 바로 이게 아니기 때문에 위대한 사상이고요. 아까 정신정기 부물도통 바른 마음과 바른 기를 수련하는 것이 도통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들이 이제 증명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조선조는 그게 없어졌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내려왔거든요. 궁을주라는 게 보면. 자, 성령상수는 정말 우리가 수련 목표로 삼아도 자, 이 수련은 말이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산에 들어가서 하는 수련, 정신수련이야 보통 사람은 안에 드는 수련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지금 지바타고 연결시킨다면 이런 거겠죠.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나 뭐나 모든 것에 우위에 정신적인 뿌리를 두고 거기에다가 자양분을 내릴 수 있는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 어떤 걸 응용하려고 해도 문제가 없는 훌륭한 방법이냐 아니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여지껏은 정신수련으로만 이걸 해왔는데 그걸로 끝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야말로 정말 전 세계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나 동서양 위대한 종교가 있는 전혀 못지않는 대단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저는 오늘 그 입장으로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려면 결국 성령상수인데 성은 뭐고 명은 무언가를 밝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목을 생명체와 성령상수라고 쓴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게 사실 4년 전에 정신학교에서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원래는. 근데 학술을 다해서 한 20분, 25분 한 거라 지나치게 짧았는데 오늘 한번 제가 풀어볼게요. 자, 생명체는 무엇인가? 본질은 뭐고 무엇을 이루어져 있나? 그러면 생명체가 이걸 연결시키고 있다는 건 제가 이 뒤에 내가면 이렇게 됩니다. 생명체를 정의할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체가 이 둘과 연관이 있는가를 연결시킬 거예요. 그죠? 연결만 된다면 생명체는 반드시 이게 중요하다고 연결시킬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생명체가 다 관련이 있다면 이 세상 모든 이론에 갖다 집어넣어도 문제가 없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생명체를 정의합니다. 생명체는 중요한 거 생물이 아닙니다. 우리 생명과 생물을 혼동하게 되는데 생물이 아니에요. 생물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뭐 식물, 동물의 특징, 자아와 대칭이어야 된다. 뭐하고 자기 조직화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의 정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 생명체는 한자 그대로 풀면 명이 생긴 물체다. 그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 체를 명이 생긴 몸이라고 한글로 풀면 이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명이 먼저 뭔가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생명은 명이 생긴 것이니 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생명을 이해할 수 있고 더불어 생명체도 이해할 수 있다. 아주 지극히 당연한 말씀만 지금 제가 했습니다. 근데 저는 말이죠. 이렇게 당연하게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 자기가 쓰는 용어의 혼란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명을 먼저 정의합니다. 성령상수인데 명을 먼저 정의하는 건 생명체를 정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성은 말이죠. 여러분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가 다루는 게 성입니다. 특히 성리학 이런 것까지 다. 그 다음에 로고스 이런 거 다 성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 명을 잘 못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명이 우리나라 3.1 신고의 하이라이트예요. 이게. 왜냐면 다른 거가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더 역점을 두고 하고자 합니다. 자, 사전을 뒤지면 목숨, 운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숨이 아니라 운명해야 할 일로 정의를 합니다.
안 그러면 또 하나는 질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오더라고 우리가 명어로 따지면 오더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뭔가 해야 될 거, 운명, 당위성, 해야 되는 당위성 이렇게 보시면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명예에 대해서 아주 명백하게 멋있게 써놓은 단어가 있어요. 이게 제가 그래서 중용을 좋아하는데 중용 제일 첫 글자입니다. 이게 천명지위성이다. 천명을 성이라 한다. 여기 성과 명이라는 단어가 다 나오죠. 그래서 성을 이렇게 간략하게 정의 내린 데가 아마 거의 어디 뒤져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중용의 책이 이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용의 책을 갖다 번역된 걸 보시면 이 부분 다 대충 어물떡하고 넘어가서 설명 잘 안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 천명이다. 그러니까 요 때가 우주죠. 우주의 명, 우주의 질서, 우주의 운행, 당이 해야 될 어떤 일, 이것을 성이라 한다. 우주의 운행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나와야 할 질서며 이게 성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단어를 정의했지만 도대체 어디로 튈지 모르며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죠. 이게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는 우주 자체의 명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성이라 한다. 개체에서는 보통 명이라는 단어를 그냥 쓰죠. 그런데 어쨌든 우주 전체에도 그 명을 갖다 쓸 수가 있다. 그런데 이건 특징에서 성이라 한다. 이거 아주 간결명료하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설명을 위해 썼습니다. 큰 생명체인 우주를 구성하는 작은 부분들은 그 어느 것이나 큰 우주의 일부이며 그 우주를 우주게끔 기능하게 하는 부분들이다. 이건 뭐 또 당연하죠, 그죠? 우리 인체의 조직을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우주에 존재하는 유명의 모든 것들. 요거 기독교나 또는 이런 데서 그냥 만유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다, 일즉다, 다즉일, 다라는 단어를 쓰죠. 그런 모든 것들은 생물과 무생물의 구별에 상관없이, 그렇죠? 구별에 상관없이 모두 고유한 역할을 하는 생명체들이다. 이거 동의하시죠? 조금만 이상하면 중간에 시비 거시기 바랍니다. 네. 잘못하면 속아요. 저기 사리를 들으시면. 자, 이거 맞죠? 그러니까 생명체예요. 생물이 아니니까 문제가 없어요. 생명체들이다. 그러니까 각 고유의 생명체의 고유한 역할이 그 생명체 명이다. 이게 명이다. 이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명은 그 해당 생명체의 역할이며 존재 이유이다. 이상 없으시죠? 자, 이런 바탕에 자꾸 진도 나갑니다. 조용히 계시니까 동의한 걸로 일단 넘어갑니다. 맞네. 자, 이제 설신고의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부분을, 물론 제가 생각하는 하이라이트입니다. 여기는 모든 수료법이 다 녹아 있어요. 그 앞에도 좀 꽤 있고 366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진리형 인물편에 해당하는 거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책에 보면 인물은 사람과 사물, 모든 물체 이런 걸 뜻해요. 사람이 하는 다른 것들. 그럼 다 같이 세 개의 진을 받았다. 삼진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성과 명과 정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성명정이 이루어져 있는데, 근데 이 정은 성과 명 사이에 존재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더 자세히 보시면. 다른 데에도 이제 설명서들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성과 명이 합치면 정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 정을 저는 생명체라고 더 풀어서 편하게 썼습니다. 왜? 명이 생긴 물체.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성명정인데 이 성명정을 풀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 성명정을 풀어가는데 여기에 제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도 이 모든 종교가 하다가 사람 위주로 바뀌어가는 것처럼 얘도 놀랍게 사람은 완전한데 사람이 아닌 사물이나 다른 생물이나 모든 것들은 치우쳐 있다고 써 있어요. 이 이론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앞에 써놓고 뒷박치는 게 이게 말이 될까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물론 제가 해석 틀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희능의 6조당경을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죠? 유명하니까. 6조당경이 몇 가지나 있죠? 6조당경. 3가지 이상이에요. 6조당경. 유명한 것만 한 3가지 돼요.
자, 그러니까 이 단경이라는 거가, 근데 성철 스님이 육조 단경을 번역을 하셨어요. 근데 해능의 걸 번역을 하시면서 해능과 같은 생각을 가졌으니까 그 책을 번역했기 때문에 이분은 무슨 파다래냐면 돈수파라는 거예요. 돈수파야. 해능이 돈수파야. 그래서 이제 그걸 했는데 이분이 그 책 서목에 이런 걸 써놔 있어요. 옛날에 불경을 책이 이런 게 적을 때, 넘길 때 스님들 중에서 암기력이 좋은 사람을 고른대.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암기를 시킨대. 여러분 아시다시피 불교라는 게 굉장히 잘된 조직체예요. 예수 사후, 아니 석가 사후 그룹도 바로 그 경전도 살아남고 이런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해 나오면서 하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본이 몇 개가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희능이라는 분은 분명히 하나를 얘기를 했을 텐데 외워서 옮기는 사람이 몇 개가 벌써 달라지는 거죠. 이본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항이라는 곳에서 사막의 창고로 얘네들이 그다 꽉꽉 채워놓은 그 지식의 저장고가 발견이 됩니다. 거기에 단경이 나와요. 그래서 돈항본 단경이라고 보통 번역이 내서 나옵니다. 돈항본이죠. 그게 돈항본 단경. 근데 이 단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본을 참고해서 책을 쓰겠다라고 육조 해능이 글을 옮기면서 성철 스님이 그렇게 앞에 서문이 써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제가 공부하면서 뭐 한 게, 일반 분들은 자기가 어떤 이본을 보면 좋아해요. 그냥 외워요. 남의 걸 보면 틀렸다고 그래요. 성철 스님처럼 녹여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경전도, 예를 들어서 성경도 여러분 아시죠? 예수 사후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막 돌아다니던 것들을 모아서 이색인가 어딘가 어떤 신부가 종합해서 그 중에서 괜찮은 걸 추려내죠. 그러게 지금 우리한테 내려오는 것들은 그게 외경이 아닌 오는 게 우리가 지금 보는 경전, 대신교 쪽에서 보는 성경들이죠. 그러니까 도마본 같은 게 요즘 발견되어봤자 정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가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했다고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해요. 이게 참 재미난 시대죠. 그러니까 예수가 했냐 안 했냐를 알 사람은 권위 있는 교황청이 아니라 예수가 했느냐 안 했느냐 알아볼 수 있는 사람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이 작업은요, 누가 인정하면 그가 인정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정말 그 시대 우리의 뿌리 사상이 세계를 덮을 수 있었던 사상이면 정말로 괜찮은가를 여러분이 정말 정신 단단히 차리시고 앞에 서 있는 저 절대로 대접하고 예의 차려 주실 필요 없어요. 망가뜨 이상하면 그냥 막 망가뜨리셔야 돼요. 저도 그래 고치는 거고요. 만약에 맞으시면 그거 맞는 것 같다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일단 제1심판 때 오르려고 나온 거고요.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웃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원불교도 불교와 같다고 대해서 굉장히 대단합니다. 저는 원불교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교리에 이렇게 읽어보면 이 창시자가 돌아가셔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도 박씨죠. 원불교 박씨인데 거기도. 네. 박씨가 뭐 한 일이 많아.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에서 특히 한 개 많네.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지금 해설서들을 보면 또 역시 인간이 중요하다고 나와있어요. 인간이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학술대회라고 인간이 예를 들어서 서스테이블한 게 어디까지냐면 인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걸 한 뒤에 우리가 그러나 인간의 지금 지혜와 이런 걸 놓고 자원이 정도니까 어디까지 우리가 해야 될 거냐를 만드는 거 하고 인간이 최고기 때문에 빵을 써도 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컨셉이거든요. 그것을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해석을 하게 되면 여기서 영에 관한 개념도 다 나오거든요. 영성 이런 개념도 결국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영성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상생하며 사랑하며 자연은 아름다우고 따뜻하며 그 영성 아니거든요. 지금 주장하는 상대방의 영성이 영성 아니에요. 노자가 얘기하는 자연의 개념이 영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존재의 특성을 알아야만 영성이거든요. 존재가 영이잖아요. 존재의 특성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성에 젖지 말고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366자 중에 우리나라의 그 최동환이라는 분이 3일신고도 쓰고 천붕에 대한 해석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예수교 신비주의 쪽에 예전에 나온 거하고 갖다 이게 붙여서 해석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숫자를 굉장히 중시해서 수리적인 걸 많이 푸는데 저는 뭐 그런 편이 아니고요. 대신에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요거 6개 사실 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빼자니 그렇고 그래서 요렇게 분명히 있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편을 아마도 이게 아니었을까. 이거였다면 외우던 사람이 인간 중심으로 해서 이걸 바꿀 가능성이 크다. 그럼 이건 보편 편자이기 때문에 사람은 완전하나 사물들도 물도 거의 그러하다. 이 정도 해석하면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야 3일 신고의 완전성이 살아나는데 요거는 제 맘대로 바꾼 게 아니고 요 바꾸긴 제가 바꾸고 나서 이렇게 놨는데 요건 분명히 외워온 사람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자, 일단 들으신 나중에 하시고. 자, 이 참은 말이죠. 여기 진 이렇게 있어요. 진짜 성은 참에 해당하는 성명정은 이게 원래 선악이 없다. 선악이 없다. 아, 여기서 보시는 말이에요. 성은 선악이 없다. 그것을 선악이 없는 무선악을 아는 걸 상철로 가장 똑똑한 거라 그러고 요때를 통했다 그런다. 이게 통의 개념이에요. 한자 통의 개념. 그러니까 이 무선악이라는 걸 설명은 참 뒤에 보면 뒤에 제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보고 한번 다시 할까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 성명정과 그 다음에 여기에는 선악이 없고 요건 청탁이 없고 요건 후박 두껍고 얇음이 없고 그래서 요거 다 통한 것들이 통지호라는 단어를 만들어져 있고요. 이게 되고 나면 일신이에요. 예? 이 참에 다 들어가면 일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건 말이죠. 그 일신이 별로 다르지 않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도 신의 개념이 있습니다. 모든 걸 신이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 신이 되는 거 수련법이 있는데 이 상태가 되면 이 일신인 거예요. 자, 그런데 대중들은 보통은 땅에서 미혹해서 이 땅에서는 또 창조된 시대에 태어나면 이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헛된 것이 삿된 것이 생겨서 뭐가 되느냐? 이걸 심기신이라 한다. 그래서 성명정에 대응하는 심기신이 되는데 심은 성에 기는 명에 신은 정에 대응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명성에서 명이 기가 아니에요. 그죠? 명이 기예요. 기에 대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정에 대응하는 거예요. 정에. 이게 다른 거죠. 우리가 한국에서는 심신수련이 아니에요. 심기수련이에요. 그래갖고 요런 쪽인데 요렇게 되다가 보니까 뭐 이런 거 있어요. 선악을 나누게 되면 이제 보통은 세상은 선악을 나누게 되면 선복악화, 선하면 복받고 악하면 화를 입고 이 청탁에 기가 청하면 장수하고 탁하면 요절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 한국 사람들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자기가 두텁고 얇고,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 몸이 두텁고 얇으면 두터우면 귀하고 얇으면 천할 거냐. 이게 이제 해석이 굉장히 헷갈리는 거죠. 그 호나우두 같으면 귀하고 학자처럼 얇으면 천할 거냐. 뭐 이런 등등을 가지고 해석이 쉽지가 않은 대목이 있고요. 자, 어떻든 이렇게 돼서 진과 참과 헛된 것이 섞여서 세 가지 삼도를 이루는데 그것이 감식축이고 그것이 18경을 이룬다. 이 경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불교에도 경이 나와요. 그죠? 육군, 육경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도 경이 나오죠. 이 경을 넘어서는 바운더리가 뭐예요? 한자로 경계예요. 그죠? 이 경계를 넘어서는 게 뭐라고 해요? 무경계. 이게 이제 불교에서 무경계를 넘어가면 다 깨친 거를 얘기하죠. 그죠? 무경계. 그래서 여기도 경입니다. 근데 여기는 18경이 불교에는 6경에 6군이라 36이 6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18경인데
이 성에 해당하는 거에서 마음이 헷갈리는 게 이런 6가지. 그 다음에 감식촉의 식에 해당하는 게 6가지. 촉, 몸에 해당하는 게 6가지. 18가지다. 자, 여기 수련법이 또 나옵니다. 자, 중은 이런 거죠. 중생. 선악, 청탁, 후각 이런 거가 어지럽게 뒤섞여가지고 판단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섞이다 보니까 생장, 소멸, 병몰하게 돼.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장, 소멸하고 병들고 죽는 거 이게 그거고 석가도 여기서 벗어나려고 수련했죠. 여기 수련. 근데 똘똘한 철인 같은 경우에 깨달은 사람은 지감, 이 감에 이런 데 휘둘리지 않고 조식, 분난, 한열, 진습, 예를 이거 또 한글로 나왔지? 한자 빼놨는데. 그게 나한테는 글자가 잘 없어요. 아니 고쳐놨는데. 아 여기 컴퓨터. 컴퓨터에. 오케이. 참 저래 고생하셨죠 그것들. 자, 조식 요것도 여러 가지 분난, 한열, 진습의 6가지 조절을 잘하는 거예요. 금축도 6가지 색상, 음조 요게 해당하는 것들을 흔들리지 않고 조절이 잘하는 이런 상태가 되면 자, 이거를 한 뜻으로 한 뜻화시켜서 실행을 하면 여기 수련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간조식 금촉이야말로 성명정이나 성명쌍수의 가장 중요한 수련법이고요. 요게 되기만 하면 한 뜻으로 그러면 이게 한 뜻으로 꾸준히 하는 건 선명화 같죠, 그죠? 선매 한 뜻으로 집중할 때 오는 거고 그렇게 되면 반망직진 삿되고 헛된 데서 벗어나서 참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되면 발대신기가 이루어진다. 발대신기가 이루어지면 대신기는 우리가 신기하는 신기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육신통을 얘기하는데 우리 선도 쪽에서는 사대신기를 얘기하죠. 사대신기는 뭐냐면 보는 거, 변신기, 문신기, 행하고 날아다니고 없다는 행신기, 그다음에 다 아는 지신기 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저절로 나타나고 이게 증거 중에 하나죠. 그 성통공원, 성이 통해지면서 공부는 완성된다. 이게 성공이에요. 이 성공을 하면 이 성을 이루는 공의 완성일 이 3일 신고에서는 이것을 공부의 완성, 성공에 진입을 했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과 명은 말이죠. 이제 요걸로 한번 잠깐 볼게요. 성, 명, 정에 해당하는 진짜가 있고 이것이 착각을 하고 있는 신기,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지금 성명정이에요. 근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신기, 신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기, 신을 아는 보통 사람들은 선악을 가리고 청탁을 가리고 후박을 가립니다. 근데 이 성은 말이죠. 뭐와 같으냐 하면 우주의 운행 질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린 논문에 보면 저거 있죠. 형을편인데 성을 코스믹 오더라고 아마 번역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명을 엔터티즈 오더라고 써놨죠. 영어의 엔터티라는 단어가 상당히 특이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 단어를 못 찾았고요. 우리 저 서현수 분이 그 단어를 저한테 찾아줬는데 엔터티는 여러분 뭐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대한민국도 생명체고 저도 생명체고 핸드폰도 생명체고 이 모든 거 조직도 생명체고 한배달 생명체고 지바타 모임 생명체고 이런 식으로 다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 그 단어가 있다는 게 또 놀랐고요. 그 단어니까 우주의 질서에 개체의 질서가 합쳐지면 거기에 어울리는 생명체가 나온다. 이래서 제가 요걸 한번 다시 갖다 할게요. 자, 이게 이런 겁니다. 우주의 질서에 개체의 질서가. 그러니까 이 개체 고유성이라고 번역을 해드립니다. 개체 고유성. 개체 고유성이 있는 거와 이 우주의 고유성, 우주의 질서가 합쳐지면 생명체가 탄생이 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생물도 설명할 수 있고요. 생물은 여기에 동물과 같은 어떤 거, 쥐와 같은 걸, 쥐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맞는 DNA, RNA 모두 합쳐진 그러한 생물체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모두 가능하냐면요. 귀신도 설명이 돼요. 귀신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으면 우주 전체의 특성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될 게 있으면 그런 게 생명체가 탄생이 됩니다. 천사 필요하면 천사 나오고 옥황상계 필요하면 옥황상계로 나옵니다. 이건 정말 놀랍게 다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다 되고 지구도 설명이 되고 다 됩니다. 그래서 이 다 되는 개념이 엔터티라라는 영어의 개념도 있는데 우리 동양에서는 특히 한국에서 선도에서는 정이라는 놀라운 단어를 쓴다. 자,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아까 이치, 이자를 붙이면 성의 이치 따지는 거 성리학, 명의 이치를 따지는 거 명리학, 정의 이치를 따지는 거 정리학. 이 정리학이란 말은 없어요. 정리학이야말로 성리학과 명리학을 다 합치는 그런 중요한 개념이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저는 성령쌍수라는 제목으로 정리학을 지금 하고 있는 셈이고요. 명리학이 지금 오해하는 건 사주명리학? 진짜가 아니다. 사주명리학은 명을 이치를 얻는 것 중에 태어날 때 하늘에 청기가 별자리대로 돌아가는 거를 엄마 뱃속에서 애가 날 때 그 순간에 것만 읽어본 거지 이 명은 그것만이 아니라 요때가 또 천부경에 삼재사상이 들어가는데 땅이 가진 것, 그 사람이 가진 노력, 합쳐야 명이 이루어진다.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거의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데 모든 생명체의 존재 방식과 원리까지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론이 이거 말고 굳이 찾는다면 힌두 사상의 아바타 사상이 가장 비슷한데 거기는 아바타 사상도 망가져가지고 아바타가 특별한 신의 역할을 하나 깨달음을 하는 사람만 아바타르라고 해서 이 화신처럼 만들어놨어요. 거기도 화신이죠. 그런데 이것처럼 명쾌하게 써져 있는 거는 아마 가장 근접한 건 힌두에 있는 그 이론밖에 없는데 재미난 건 말이죠. 이때 유가 사상이라고 해서 대중이 애꼈다는 얘기가 또 있어요. 참 이게 애매한 게 이거하고 비슷해서 아낀 거라고 보고 싶어요. 아니면 그 두 세상이 너무라는 단어 써도 되죠 이거? 정말? 정말 비슷해요. 정말 비슷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3일 신고에서 엮는 것처럼 굉장히 체계화 있게 정리돼서 남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다행이죠. 이거야말로 우리의 제가 볼 때는 아주 대표적인 미꾸리 사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이 성에 관한 거를 해보겠습니다. 이 성은 말이죠. 각종 세계의 종교하고 모은다면 이런 거가 되겠죠. 여기다가 신성, 불성, 영성, 뭐 여러분이 갖다 싶은 모든 걸 갖다 붙여도 됩니다. 자성 다 갖다 붙여도 됩니다. 이 원리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주가 내가 주인일 때, 우주 자체가 우주를 바라볼 때 선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인간은 선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의 생체 고유성을 가지고 보면 인간에게 선악이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는 건 나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주의 주인인데 인간이긴 한데 이 우주의 주인인 줄 알아. 그랬을 때는 선악이 없죠. 그죠? 영성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선악이 있다고 마음은 생각을 해요. 근데 원래는 선악이 없어요. 선악이 없어야 통해요. 자, 여기서 가볼게요. 불교에서 마음 수련의 하이라이트는 어떤 거죠? 경계를 벗어나 무경계에 도달하는 자고 108번뇌를 벗어나야 되는데 이거 제가 흔히 쓰는 얘기지만 108번뇌가 뭐라고요? 아까 육군과 육경 눈, 코, 귀, 입에 사람 몸의 감각까지 모든 뜻을 세운 것까지 하면 아니, 비설, 신, 의까지 6개 이게 육군이고요. 이 육군이 전부 다 하나씩 무엇을 따지냐? 옳다, 그르다, 중간, 좋아한다, 싫어한다, 중간 6개죠. 우리 크게 나누면 사람은 이렇게 6가지 판단을 합니다. 어떤 사물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눈이 보기에 6개, 귀로 듣기에 6개, 이렇게 해서 6개씩이에요. 그러니까 몇 가지의 경계가 있냐면 36개가 있어요. 66이 36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거기다가 과거, 현재, 미래까지 따져요. 그러니까 곱하기 3을 하면 108번뇌가 나오죠. 이 108번뇌가 사라지면 이 되는 선악,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서 불교에서 선악과 호의 구별이 없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대표하면 선악이 없다 그러면 되죠, 그죠? 그래서 선악이 없어지는 게 통이고 선악이 없어지는 게 견성이에요. 딱 여기서 만든다는 것 같지 않아요? 견성이라는 게, 그죠? 선악이 없어지는 거, 선악과 호에서 없어지는 게 성인데 이 성을 견성하는 거예요. 이게 견성을 하는 거예요. 이 견성을 해야 호태를 되죠. 이 원리를 아는 거예요. 우주 입장으로 바라보니 이 세상에 선악이 없구나. 내가 재수없이 지나가다 차에 치여서 죽는다고 해도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 재수없는 게 아니로구나. 내가 어차피 주인이니 뭐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니까 선악의 경계를 넘어선 것이 불교에서 108번뇌라고 무경계의 경계를 넘어선 거예요. 최고의 경계에 도달하는 방식이 여기서 설명이 되고요. 또 하나 있어요. 이 선악을 딱 갖다 붙여놓으니까 기독교에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게 뭘 먹고 나서 쫓겨나죠? 선악과.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아담과 이브는 선악을 구별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뭐냐면 신의 입장에서 보지 못하고 개체의 입장에서 보기 시작한 거죠. 개체 고유성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 다시 돌아가는 방식은 뭔가요? 거기가 천국이라는 거죠. 거기 천국이잖아요. 기독교의 이상사회가 에덴 동산이에요. 글로 돌아가려면 먹은 선악과를 뱉어내기만 하면 돼. 있으면 거기 뱉어내기만. 쉽죠? 야, 그래서 근데 요게 30을 이렇게 딱 배열을 해보라니까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기 괜찮은 경전이 몇 개나 있을까요, 도대체? 그러니까 선악을 버리면 돼요. 근데 마음은 이걸 가리고 있어. 그래서 원래 아닌 예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우주의 마음 씀씀이는 성이죠. 이 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선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재용 교수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영성이라는 걸 가지고 또 요새 영성적인 리더십으로 사회를 치유해야 되겠다. 좀 맞다고 그래요. 그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참 조심해야 될 게 영성적인 리더십을 잘못하면요 세상에 손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살면 돼요. 살다 죽어도 되고요. 어디가 맞아 죽어도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 중심의 그래서 제가 단어를 고민해보다 영적 인본주의 이런 표현을 써본 게 영적을 추구해 나가는데 그 시대에 맞는 민도에 따라서 이 약간의 합의, 공동선을 구축을 하고 공동선을 구축했다는 표현은 벌써 여기서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방법이 없다. 공동선을 구축해서 어디로 가느냐? 목표는 이거다. 이것만 도달하면 언제나 이상사회에 사는 거죠. 그죠? 이상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방법을 고치되 모든 사람한테 한꺼번에 못 바꾸니까 가능하면 사회 평등도 좀 더 불평등도 좀 줄이고 좀 더 나은 이상사회 그다음에 또 가능하면 자원도 잘 써서 오랫동안 영속해 나갈 수 있는 이것이 이제 제가 영적 인본주의라는 말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영성이라는 개념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거기를 접목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그런 지도자를 갖춰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여기 뭐 지도자 역할이 되시겠지만 그 영성적인 입장에서 전체를 바라보면서 필요한 부분을 할애하는 불교 아마 저런 걸걸요? 법학식으로 바라보면 실정법이 시대에 맞게끔 쓰는데 이것이 언제나 추구해야 되는 게 자연법인 것 같죠. 자연법을 향해서 다가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찾아가야 되는 거랑 이게 같은 내용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로 가는 거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요 기회청탁인데 이게 해석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이거 몸으로 해석을 안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요거부터 들어볼게요. 요렇게 선악이 가리지 않는 수준에 도달한 걸 덕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아시는 덕이 아니에요. 우리가 도덕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사람을 아끼고 누구 사랑하고 이걸 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덕은 훨씬 더 차원이 높아서 선악과를 뱉어놓은 상태. 자기가 모든 있던 상태에서 다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덕이에요. 이게 멋진 도덕입니다. 자, 그러면 노자의 도덕경은 어떨까요? 자연을 도라고 하니까 자연의 운행 질서가 찾아가는 게 도라면 뒤에 도경과 덕경이 있잖아요.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덕이에요. 그러니까 도와 덕은 그렇게 이루어지죠. 그런데 도덕경 뒷머리는 조금 그래서 노자가 안 썼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좀 이상해 갈수록. 영적 인본주의 가까워져요. 그게.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를 놓고 보면 이 기는 도리어 뭐냐?
인간의 개체 고유 속에 그 사람의 운명적인 삶 같은 거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체 고유성이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이런 거죠. 설명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아까 말씀하신 배경 원장님이나 그 인용하셨던 박정희 대통령이나 열심히 일했던 고속도로를 깔던 남들이 볼 땐 일장식군이나 가치의 하등의 차이가 없다. 왜? 박정희 대통령이 있어도 일하는 사람이 없으면 못 간다. 이분들이 도와줘도 또 누가 채택을 안 하면 못한다. 또 거기에 서독에 있는 어떤 분들이 도와줬다.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이러는 거잖아요. 그것이 다 소중하다. 청소부든 뭐든 방으로 따지면 안방, 건너방, 화장실 다 중요하다. 또 화장실이 없으면 안방이 뭐고 다 지저분해지죠. 역할들이 나눠져 있어야만 하나가 아름답게 돌아간다. 저는요 사실은 이거는 간결하고 명료하지만 3.1 신고의 하이라이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 하이라이트는 맞아요. 정말 이거는 전 세계 어떤 종교 갖다 대도 다 통하는 거예요. 이건 다 통해요. 이게 지금 기독교, 불교만 설명했지만 힌두도 그렇고요. 다 이거예요. 우화일체 범왕이나 이걸 다 설명이 돼요. 이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계 종교는 없어요. 이게 다 돼요. 요거가 거의 없어요. 왜? 이게 안 되니까 이 땅에 태어났다 죽어서 천당 가려고 그러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이면 어떤 역할이든 자기가 우주 질서를 실현하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왜 이게 값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값지 그것도 마저 모든 거를 값지고 자기가 선택해서 즐기기만 하면 값지게 만들어줄 수 있는 교육 이게 들어가야 한다. 이게 안 들어가면은 제가 볼 때는 노사화합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 노사화합은 이것만 설명하면 설명이 안 돼요. 얘까지 역할의 모든 것까지 여기 건강, 명예, 부귀 다 들어가요. 이걸 보통 건강으로만 푸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뭐 몸도 여기 있는데 이게 그거는 아니고 여기는 부귀, 명예, 모든 인생에 관련되는 명예에 해당하는 모든 게 여기에 다 들어가고 제가 만든 단어 아닌 거 아시죠? 제가 쓴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가 원래 이래요. 그래서 그 동양어를 하는 사람들도 운명이라는 걸 굉장히 격이 떨어지는 걸로 오해하는데 아니거든요. 태어나서 살다 죽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근데 그걸 값지게 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와 이게 충돌이 여지껏 있어 왔던 거죠. 거의 세상의 철학들도 이게 많이 부딪히는데 이거 자체가 온전하게 어떤 역할을 해도 소중하면은 제가 볼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대목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깨달아서 모든 직업과 모든 역할은 다 소중하고 아무 가치의 차이가 없다를 익히면 해. 이걸 해라고 해요. 지혜롭다. 해. 이 단어가 불교에서 또 이렇게 쉽게 해를 멋지게 쓴 단어가 거의 없어요. 이게 해. 정말 지혜 같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지혜롭죠. 이게 해입니다. 그리고 자, 요 또 하나 여기로 가볼게요. 요게 우리나라 3.1 신고를 해석하는 분들이 요거 두 개가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재충하는데 두껍고 얇은 걸 뭘로 풀 거냐? 예, 두껍고 얇은 거. 몸이 두껍고 얇은 걸 풀려니까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 사람들 수련법이 생각보다 대단해서 이거 보시면 무후박 원래는 두껍고 얇은 게 없는 거예요. 이거 뭘까요? 사람 몸이 다 두껍고 얇잖아요. 뭐 어떤 몸을 가지고 할까요? 더 중요한 거는 한자가 이게 신인데 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체가 아니에요. 체가 신이에요. 그러니까 체육이 아니라 제가 그때 우리나라 그 우리나라 정부 단체에서 얘기했을 때 체육이 아니라 신육이다라고 얘기해요. 신육이다. 신육을 하게 되면 이 두 개가 같이 따라가요. 기수련을 시켜야 돼요. 신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신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뭐 저같이 공부하셨던 분도 아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설명을 드려요. 사람 몸 말이죠. 이게 보이는 몸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몸이 여러분 보시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에테릭 바디라는 게 있고요. 이모셔널 바디, 멘탈 바디, 여기서 또 중간 그 다음에 아스트랄 바디, 이 춤을 여기서 제일 바디, 여기 코절 바디라고 있어요. 요쯤에 여기가 이제 제 몸의 끝이에요. 제 몸이 여기까지예요. 제가 나중에 죽으면 여기 요런 건 사라지고 여기 이거를 이루는 거가
예를 들면 얘가 이제 윤회를 하든가 얘가 어디 해탈을 하든가 이 몸이에요. 이게 고절반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이제 불상이나 예수상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이렇게 여기 후각을 이렇게 그리거나 특히 서양에서는 주로 요걸 그려요. 주로. 그런데 동양에서는 요걸 그리고 또 하나 광배라는 거가 있어서 이걸 쫙 그려놓죠. 그 부처상을 왜 그렇게 하느냐면 그렇게 깨달은 분은 증거가 이 몸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프거나 깨달음이 적거나 하는 사람은 요 몸을 보면 이 몸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점점 덜 정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거친 거예요. 가장 정명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일곱 하늘과 같다고 해서 이것을 일곱 하늘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의 삼일신고에 이제 700세계라는 게 나오는 그거하고도 통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에 현존하면 여기서 이 일곱 가지의 몸이 사실은 이게 잘 모르거나 안 보이시는 분들인데 제가 실제 한다고 그러니까 뭐 그냥 이거는 말거나 들으셔도 괜찮고요. 차원 이동 그래요. 이 몸이 원래 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이게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공부를 해나가면서 이런 세에서 성에 대해서 깨달아가기 시작을 하면 이 감정 상태에 흔들리지 않고 지감 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지혜가 드러나서 섰든 잘못된 지식에 흔들리지 않고 이러면 그런 부분이 칙칙해 있다가 밝아져요. 그러면 보통 오라라는 거하고 다릅니다. 오라는 요게 그거만큼이 환해진 부분까지 보이는 게 오라예요. 그러니까 이 코절 바디나 무슨 바디라는 건 원래 그냥 있어요. 오라는 눈으로 그런 거 보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 그거는 어떤 거냐면 요게 공부한 거를 보는데 자기 수준만큼만 봐요. 이만큼 열려 있어도 어떤 사람이 이만큼만 본다든가 어떤 사람은 검은데 어떤 사람은 총천에서 본다든가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어디까지 됐느냐를 놓고 보고 그 사람의 공부의 척도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어떤 사람은 이만큼 됐는데 어떤 사람이 이만큼 돼 있으면 두꺼운 게 낫죠. 그러니까 이 몸이 어떻게 밝아지느냐, 보이느냐에 따라서 후기박천이라고 이것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마 삼위신고 하셔도 이런 쪽으로 해석은 처음 들으신 분도 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늘어나는 게 제대로 된 게 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시면 성덕 또는 덕성, 해명, 역정 이게 다 원래 단어들은 보통 정력이 세다든가 뭐 이런 단어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대로 된 몸을 갖춰서 이루어져서 명은 해하며 성은 덕하고 정은 역하다 이렇게 되면 이게 돼 있는데 오늘 아까 제가 요거 보여드렸던 여기에 보면 지금 신이 나와 있잖아요. 이 신이 이 앞에 진리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신의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대덕, 대해, 대력 이게 신이에요. 그런데 수련하면 자기가 대덕해력이 생겨요. 이 신이 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통공활이 되는데 이 공부 방식을 일컬어서 반망, 삿된 것들, 잘못된 것들이 걷어지면 돌아가면 참이고 그런 것을 성을 통해서 공부의 완성이라 하며 여기서 자 십신견성이 여기 육조현행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을 제대로 알아봐서 선악의 경지에서 벗어나니까 성을 받네. 십신견성 딱 단어 나오죠. 놀랍지 않습니까? 육조현행의 책보다도 훨씬 간결 명령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108번대 여기 설명했죠. 108번대에서 벗어나는 건 바로 이 견성 무선하게 된 거다. 견성의 증거는 뭐예요? 무선. 견성이 뭘 증거해요? 답을 못 찾는 사람 많아요. 경계에 벗어나거나 108번대가 벗어났거나 무선학 이런 걸 하면 견성인 거예요. 이 견성이에요. 이게 아주 쉽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선악과 요 백기, 선악과 백기. 네. 그 다음에 생명이라는 단어도 이 삼일신고에서 다 잡힌다. 생명체도 잡힌다. 견성이라는 단어, 선지식, 이 선지식은 뭘까요? 이 선악에 가리지 않는, 그러니까 사실은 선지식이라고 하려면 이 선악이 무선악이라는 걸 아는 사람의 를 갖다가 선지식 또는 사람 선지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공부 좀 한 고생을 선지식이라는 말이다. 네. 모든 게 선한 거죠. 선악을 벗어나서. 기수련은 바로 이런 걸 수련하는 거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전부 다 휘중하며 하나도 누구 밑도 아니고 누구 위도 아니다. 서로 가치를 존중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리고 몸의 종류, 요거 후박을 갈라낼 수 있고 후각, 성리학 이거 하나 해결하려도 성리학, 명리학, 정리학
아까 얘기한 아바타, 더 캐력, 계명. 계명경이라는 선도책 들으신 적 있을 거예요. 그것도 이것처럼 명쾌하게 딱 한마디로 자르기는 어려운 책이죠.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내용을 성명정 사상이 가지고 있다. 네 시간. 여기 질문 혹시 없으신가요? 요거 하이라이트예요. 이게 3인칭과 하이라이트. 그리고 제가 드리는 해석이 아마 논쟁이 된다든가 또 딴 분이 만약에 하게 되면 갈라질 부분이 이건 안 갈라지지 않아요. 이거는 전 세계 종교 다 같기 때문에 사실은 갈라지지 않아요. 설명이 유리하다는 것밖에 없어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저의 해석하고 다른 분들이 더 많아요. 더 많은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저만 이렇게 해석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 여기 이제 딴 분들 좀 바뀌신 분들도 꽤 있고 또 그런 식의 해석에 동조하시는 분도 있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일단? 자, 그래서 성명쌍수는 문자 그대로 성을 닦고 명을 닦는 거다. 성수와 명수다. 두 개 닦는 거다. 근데 닦는다는 게 여러분 보시면은 그 영어 번역되어 있는 거 보셨죠? 영어 번역되어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지금 논문 나가 있는 것 중에 조금 죄송합니다. 글자가 바뀌었네요. 문자가. 명자가 왜 바뀌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일부러 그렇게 바꾸신 거. 아니 아닙니다. 근데 얘가 일부러 바뀌었는데 지금? 야 이게 참. 예, 인연이 아닙니다. 야, 이건데. 이상하네. 명리학을 아, 정명론이 일부러 나오니까 그렇게 바꾸신 걸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명을 살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과 명수 여기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닦는다는 게 거기 뭐로 나와 있죠? refinement.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닦는다는 게 새로운 걸 다듬어서 빼고 뭐 이러는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있는 거를 드러내고 또 저번에 리빌이라는 단어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드러내며 내어 맡기며 있는 거를 나타내미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련의 의미가 뭔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거는 진짜가 아니다. 특히 도교는 억지로 만드는 단약이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선도가 제대로 되려면 성교는 그렇지 않는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되시죠? 성통과 되는 게 잊어버린 데서 벗어나. 이게 슬픔이다. 이게 슬픔. 온전하고 완전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전제가 되느냐? 성을 반드시 전제가 되는 겁니다. 성을. 이게 왜 우주 입장에서 네가 우주야, 네가 다야.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의 정말 저는 놀라운 사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것까지 있다. 그래서 나를 포함한 생명체들의 역할이 모두 다 소중하며 조화를 이루는지 관찰한다. 좋고 나쁜 역할을 구분하고 서로 보완해야 할 역할만 있다. 이거죠. 그 명수의 결과는 무청탁이다. 이래서 청탁이 없어지면 이것을 이 명을 안다고 그러고 성을 통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성수 명수가 되면 뭐가 된 건가요? 정수가 된 거죠. 그죠? 정수가 된 겁니다. 정수. 성명정의 정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정을 수련하는 게가 정을 버리는 거라면 잘못된 몸을 고치는 거라면 마음 수련처럼 신 수련이 되는 거죠. 신, 몸신. 몸 수련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몸체가 아니라 신, 몸신 수련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면 성과 몸을 닦아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은 성과 명을 다 가진 몸을 가진 존재.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개체의 삶까지도 정의할 수 있는 멋진 게 됩니다. 이 삶을 떠나서 천국이 있다든가 이 삶을 떠나서 연옥을 간다.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선도에는 현생활까지 같이 가는 이런 게 선이에요. 이런 게 신선사상이에요. 이게 원래 신선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네. 저 보완이라는 말씀 쓰셨는데요. 보완. 네. 보완을 역할이죠. 네, 보완은 그러니까 선을 보완되는 역할이다. 보완을 못할 때는 그 역할 자체가 멸하는 겁니까? 이제 그때 그런 질문을 하실 때 이런 거가 돼야 될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이 제1명입니다. 저희가 내년에 7월쯤에 만약에 이제 세계적 석학들을 모고 토론을 하려면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게 모르는 사람도 지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개념에서는요, 성수의 개념에서는 이런 법이 없어요. 보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래가.
그러니까 역할이 보완되는 게 아니라 역할이 보완되는 걸 알아차리는 게 수련이에요. 차차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완하려고 역할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주는 언제나 자기가 제대로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 인간보다 분명히 나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인간이 우주에서 성이 지가 역할을 하게끔 내버려 두는 게 수련이면 예. 내가 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우주적인 특징이 드러내게 하는 거란 말이죠. 예. 근데 그거는 사실은 우주가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의 개체 고유성 때문에 명을 닦지 못하면 다르다고 본다는 거죠. 다르다고. 잘못하고 있다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구체적으로요. 예. 우리 몸에서 500억 개 세포가 매일 죽고 살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할을 보완적 역할이 끝나면 세포도 500억 개가 매일같이 이렇게 네. 말하자면 뭐 멸한다는 표현은 뭐라지만 어쨌든 그 역할 자체가 끝난다고요. 그렇죠. 그게 보완이에요. 끝나는 게 보완입니다. 그건 끝나야 보완이고요. 새로 생겨나는 건 생겨야 보완이에요. 관계가 보완.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 뭐가 잘못하는 거냐면 잘 자라나서 번성하는 거 좋은 거, 소멸해서 망가지는 걸 나쁜 거라고 바라본다는 그렇죠. 겁니다. 그 사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못 고쳐요. 왜냐면 모든 걸 다 괜찮다고 보는데 그 범위 내에서 모든 게 공존하는 역할 중에서 인간이 같이 화합해서 공동선을 설정을 하고 공동선을 설정하는 이유는 사실 간단하거든요. 타협이죠. 왜냐면 어떤 사람들의 타협이냐? 성수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의 타협입니다. 그러니까 성수에 도달하지 할 때까지는 이거 하나의 목표죠. 영성을 도달하게 만드는 건 하나의 목표고 지향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것도 닦는다는 게 원래 그렇다는 걸 이해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해시킨다 그러면 우리 이해하기 좋아요. 없는 걸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면 이 자식이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이 아니라 네가 원래 그런 거야. 우리는 잘못됐다고 생각만 해. 그런데 잘못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네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그거 자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어릴 때부터 배웠다면 교수가 훌륭한 직업일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직업에 속하는 직업군이 교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보면은 괜찮은 직업이야. 그냥 괜찮은 직업이죠. 근데 여기서 청소하는 청소부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이론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느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요거를 그대로 기업 경영으로 지금 끌고 갈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경영하기 때문에 바로 되죠. 바로 되죠. 그러니까 기업 경영의 소위 엔티티. 그러니까 제가 기업 경영에서 어차피 연결될 것 같으니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거를 가지고 만약에 저한테나 뭐 교수님이나 다른 같이 해서 집단으로 어떻게 상담을 하거나 어떻게 고쳐달라고 왔어요. 이 이론을 갖다 접목을 하려면 방법은 뻔해요. 하나는 분명히 지도해주는 사람이 선도한 게 성수나 명수가 어느 정도 된 사람이 기업체의 사장이나 조직원들보다는 분명히 좀 더 아는 사람이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상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겁니다. 최고 경영자나 꽤 상위 계층의 경영자들을 일단 하나 설득을 해야 될 거고요. 네. 또 하나 공동선을 설정을 해야 돼요. 이게 노사화합이고 이 문제가 공동선에서밖에 못 나오죠. 그 결정 과정에 유도는 하지만 자기가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사람까지 참시켜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공동 주제를 우리가 회사가 이익도 내야 되고 뭐 세금도 가능한 그 범위 내에서는 적게 내서 회계 처리도 잘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복지가 좋아서 여기 오는데 딴 사람보다 야 너희들 이 회사만 다니면 가능하면 이익이 생겨서 딴 데보다 정말 돈 더 가져가고 애들 학교만 들어간다고 유학비 다 대주면 좋잖아. 그런데 그렇게 할까? 이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 그죠? 네. 야, 유학 가는 사람은 더 줄까? 유학 가면 대학 가면 지니까 우리나라 거만 줄까? 대학까지만 줄까? 공부 잘해서 석박사까지는 거기도 줄까? 그러니까 다 합의를 해놓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 줘놓고 많이 주려는데 우리 못 벌어서 못 주겠지? 얼마큼 줘야 될까? 정말 터놓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많이 벌어서 좀 많이 벌려면 뭘 해야 되지? 그리고 많이 벌어서 더 나눠갈 수 있으려면 어떤 분배 구조를 가져야 될까? 이런 걸 이제 점점 유도시키고 당신들 지금은 다 못해주지만 이거 외연을 내가 분명히 확대해 나가겠다 하는 방식을 같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공동선을 같이 만들어가지 않으면 위에서 제시한 거 가지고 공동선이 아니죠. 공동선은 반드시 조직 구성원이 동의해야죠. 예.
그래서 이 공동선이라는 거는 영성은 아니에요. 앞으로 추구해야 될 거죠. 공동선이 추구해야 될 마지막 목표, 영성의 추구죠. 그러나 어떤 조직에 대한 현실에다 맞추고 민족에다 맞추려면 저거랑 똑같아요. 이제 실정법이 자율법을 향해 나가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처럼 그 시대에 맞는 의식 수준에 맞춰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판단을 해나가면서 만약 여기 있는 몇 분들이 그쪽에 지혜가 밝다면 얘기를 나눠보면서 아이사는 요 정도니까 뭐를 하고 싶습니까? 목표를 쓰게 하고 그걸 합의하게 만들고 상의하고 토론할 때도 처음에는 남이 껴있어야 될 거예요. 네. 사장 눈치 보느라 얘기 못할 거라고. 네. 그래서 위에서부터 살살살살 해서 아주 열심히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 정말로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만 하죠. 그리고 똑똑하지 않으면요, 브레인스토밍은 남의 거예요. 저게 정신과 학술대에서 그런 얘기 들으셨죠? 기업체에 있는 그 이사. 브레인스토밍 내가 10몇 년, 20몇 년을 지켜봤지만 그거 다 꽝이라고 그랬어요. 아니거든요. 브레인스토밍이 나오면 그 브레인스토밍을 끄집어낼 수 있는 윗사람의 지혜가 없는다면 그 브레인스토밍은 꽝인 거죠. 그러니까 지네들이 못 찾아내요. 누구든지 막 집어던져도 그 엉뚱한 데서 아이디어를 찾아갖고 현재에 맞는 거에다 아이디어를 집어넣을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근데 그 역할을 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폭넓게 가치 있게 보는 사람이래야 청소부가 얘기했어요. 너 좀 해봐. 그랬더니 보통으로 이제 청소부가 얘기해. 저게 뭘 한다고 얘기해. 내가 써보니까요 이런데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런 게 애플이 제일 먼저 만든 사람들도 아니고 스마트폰도 제일 먼저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스마트폰 거기도 돈 거기서 벌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이 쓰는 아이디어까지 놓치지 않았죠. 우리의 기술자는 아니겠죠. 삼성의 다른 데서는 놓치지 않아요. 에이씨 뭐 그런 걸 갖고 왔냐? 안 해도 돼. 그런데 감성에 자극하고 그걸 쓸 수 있게 해주고 이걸로 먹힌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도 오감이라는 걸 집어넣고 뭐 하지만 그런 아이디어들은 보통 사람들이 던지는 평균 중에 쓸만한 걸 골라내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아직도 적어요. 우리는 아직도 적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뽑으려고 했던 기억나시죠? 빌 게이츠가 직원을 뽑을 때 석사 적어도 2개 이상을 한 사람을 뽑는 걸 먼저 딴 사람, 그런 사람이 저런 사람보다 뽑는다. 학제 간의 이 생각의 전환 능력이 자유로운 친구 이거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볼 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전부 다 딴 전공이 있으신 거예요. 이런 전공이 우리나라는 없기 때문에 그거 있는 분들이 이걸 하면 학제가는 넘나드는 거죠 지금. 이런 머리 쓴 사람이랑 어디 가서 치료할 수 있어요. 창의는 그런 데서 나오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충분히 이걸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네. 지금 경영학에서 그 첨단을 하는 이름이 저기 공유가치라는 겁니다. 네. 하버드 마이클 포터. 근데 저는 이제 무경계를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무경계. 뭐 공유가치든 모든 것도 하나의 무경계를 지향해서 가는 것 같은데 경계를 뛰어넘는 것. 그런데 잠깐만요. 그거 정리할게요. 공유 가치는요. 무경계를 목표로 둘 수는 있는데 공유 가치가 무경계는 아닙니다. 공유 가치는 공유하는 가치예요. 예, 공유하는 가치인데 전혀 다르죠. 제가 이제 그 질문을 좀 하나 더 합니다. 저는 이제 무경계라고 일단 해놓고요. 이 무경계라는 게 기업이 경쟁자가 있어요. 적대적 지금 경쟁하고 막 제소하고 이런 그 적대적 경쟁자가 있어요. 거기 경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고객에 대한 경계가 있어요. 고객도 타겟 마켓이 다 다르습니다. 요 제품은 뭐 돈 많이 버는 층을 반영한다. 요건 좀 중산층이다. 이런 그거 이제 타겟 마켓. 그래서 이제 그 경계, 고객에 대한 경계. 그러면 이제 또 조업원에 대한 경계가 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부에서는 위와 아래와의 경계가 있고 부서 간의 경계가 있는데 어쨌든 크게 치면은 이렇게 거기다 이제 정부 규제 기관과의 또 경계가 있어요. 또 이 환경 문제 이런 거에 경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 경계와 경계 사이에 소위 말하는 공동선이라는 것 자체가 차등적 지금 전략이라는 걸 세워가지고 합니다. 아마 공유 가치라는 것도 자기끼리의 지금 공유 가치를 좀 넓혀가는 거지. 지금 이 경계를 허무는 그런 대담성은
약한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반드시 내년에 그 도의할 때 그 하버드 그룹한테서는 그 개념이 나올 텐데요. 저는 이게 현실적입니다. 국내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 공유 가치는 이런 거죠. 조직 내 공유 가치뿐이 아니라 사회적인 공유 가치를 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저희가 이제 이런 거 같아요. 그 어떤 거를 컨설팅을 해주든가 도와준다면 아마 이제 뭐 지식 교육은 그런 걸 해야 될 거예요. 공유 가치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사내에서 그걸 해야 되고 어떤 사회적인 가치의 기여, 뭐든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 같은 경우가 그쯤 되면 나라 발전과 어떤 여러 군데도 기여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거겠죠. 그러면 그거를 할 때 거기에 얼마나 그 회사의 그것도 조직원이 동의하느냐가 우선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회가 사실은 기업은 예전에 이렇게 했어요. 이윤 창출이 주목적이며 이윤 창출을 하다가 보면 이거는 저절로 민생을 살리고 거의 조직원을 살찌게 해서 가족을 살게 하니까 사실 그것만 해도 기업의 가치는 훌륭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회적인 기여를 한다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이런 걸걸요. 조직 구성원이 얼마나 사회에 자기 거를 나눠줄 생각을 갖느냐를 만들어주면 그게 퍼져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 예를 들면 지금 뭐 빌 게이츠 같은 경우가 옛날엔 야비하더니 결혼을 잘하니까 부인 때문에 자선이 거의 세계 최고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니까 돈 버는 사람에 대해서 뭐 록펠러 같은 경우도 돈 벌고 났는데 뭐 수돗물 뉴욕에 그냥 무상 주워버리고 막 이래 놓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접을 해준단 말이죠. 그런 거가 이루어지면 이미 사실 공유가치가 실현되고 있는 건데 버는 과정마저만 더 멋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거의 다르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오해하는 게 사회적 가치와 조직이 잘 살아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주는 것 두 개가 사실 생각보다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조직이 바로 아까 얘기한 성명정에 해당하는 엔터티에 엔터티가 조직 생태계 내에서 우선 살아남아야 되죠. 살아남고 그 다음에 그 살아남는 걸 가지고 남보다 훨씬 우월하게 살아남으면 야 우리가 학장도 많이 쓰고 그다음에 휴양비도 많이 쓰고 다 쓰자. 그러고도 남는데 이거 어떡할까? 이거 국가가 못하는 일도 할 수 있죠. 그러면 제가 볼 땐 그 전공하신 복지에 관한 거를 회사 자체에서 뭐 장학금을 준다든가 아니면 우수한 애들 떠집어놔가지고 또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들어만 가도 기업체가 너무 하려고 해도 그건 문제 아닐까요? 사실은.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정도만 가지고 나갈 수만 있으면 저는 성공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사회에 기여할 건가도 정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기업체 너무 빼먹으려고 해서 그렇지 얘가 생존을 하면서 그 돈을 사회에 환원을 하게 하려면 조직이 커서 거기서 월급 받아가고 거기 들어가는 걸 자랑스럽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돈 가지고 남으니까 미술관도 만들고 사실은 외국의 재벌들 2, 3세 중에 경영 안 하는 애들이 거의 다 미술관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죠. 이런 데다 돈 주는 거죠. 국가의 정신을 만드는 데 돈 주는 거죠. 근데 찾으려고 하면서 못 찾고 있죠. 정말 우리 거를 살려서 해외에 나갈 수 있고 지금 전 세계에 하실 수 있는 지금 이런 데 좀 줄 수 있으면 그것도 큰 기여죠. 큰 그림, 큰 돈 가진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볼 땐 도리어 합의만 어떻게 도출시켜 나갈 거냐. 그 민주적이고 영성의 리더십을 가진 리더와 또 하나,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이 성수에 가깝고 명수를 이해한 이 지도자 또는 컨설팅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근데 지도자가 일단은 보통 기업체 사주는 그게 안 됐다고 봐야 되고, 이걸 해주는 사람이 이제 컨설턴트 역할을 해주게 되면, 이 사람들이 해서 뭐 중간에 수련법들이 많이 있지만, 점점 이쪽으로 다가가게 하면서,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는 공유 가치를 저는 그 마이클 포터라는 사람이 뭐 어떻게 써는지 100%는 모르겠고요. 사회 전반적인 공유 가치가 아니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회사의 공유 가치와 그 다음에 조직 내 외부에 할 것마저도 그 회사의 공유 가치로 들어가야지 살아나지. 외부에서 공유 가치 실현해라고 해봤자
조직 내부의 구성원이 안 되면 그거 싸움거리지.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거 갖고 역할만 제대로 된다고 그러면 문제 없다. 예. 그리고 커지면 커질수록 지금 삼성의 협력업체만 되면 예. 이제는 돈 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되지고 자기가 커져야 되거든요. 예. 예. 거기 엔터티 오더스로 명을 닦아가는데 다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그림이고요. 예. 이거는 사회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 갖다 쓸 수 있어요. 예. 나중에 뭐 그거 갖고 저희가 만약에 이게 옳다고 생각돼서 성명적 이론이 된다 그러면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 전제가 이런 거예요. 우리 그 박정호 회장님도 그렇고 저기 뭐 우리 박완서 소장님서부터 조영근 선생까지 여러 분들이 이렇게 오셨어요. 예. 근데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저희가 이게 정리가 되면 예. 저희가 무장을 하고 나면 나중에 그 여러 가지 경영이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쪽으로 다 돼도 이 역할, 이걸 가지고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종교가 되죠. 예. 최고의 원리. 예. 자, 그 다음 또 넘어가 볼까요? 예. 몇 시? 54분. 자, 그래서 성과 명을 잘 닦으면 되는 거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통 오해한 것 때문에 제가 썼어요. 심수련을 성, 기수련으로 명을 닦는 거다. 그러니까 심기가 우리 한국 선도에서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그래서 이제 심신이 아니라 심기다. 그러면 요거만 되면 몸은 저절로 닦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할이 이제 성명상수를 잘 하면 나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존재 방식과 존재 이유를 발견하고 설명할 수가 있게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 존재 이유를 밝혀주면은 괜찮잖아요, 그죠? 아, 그럼. 네, 남을 위해서 깨끗하게 하는 게 내 역할이야. 그렇다고 그러면 청소도 신나는 일이죠, 그죠? 네. 그래서 나의 정체와 역할을 발견하고 이게 발견해서 여기에 만족만 할 수 있다면 지복과 대자연을 누려주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네. 그런데 이것이 성경상수한테 훌륭하게 나와 있다. 이게 마침 말이고요. 그래서 성과 명은 모든 생명체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구성 요소이며 존재 이유이다. 그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명은 존재 이유이다. 생명체를 제대로 알려면 그래서 성과 명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따라서 성명상수를 하면 나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정체를 알게 된다. 왜? 나도 우주요 제대 우주다. 근데 그 우주가 우주를 구성하는 부분의 역할만 다를 뿐이다. 그래서 나의 정체를 알고 여지껏 내가 누구인지 잊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다. 왜? 저 같은 경우에 설정상이나 설씨 가문에 태어나서 원어대사의 후예이며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런 걸 하다가 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성에 이게 있다. 그러니까 사실 성명상수는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체성, 전일성과 개체의 고유성 이것이 어떻게 그 두 개가 다 소중한 나다. 네. 그걸 둘 다 같이 있게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인합, 그게 이제 신인합일, 아까 말씀드린 선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다. 그래서 한 상태이며, 이때가 대어, 최고의 깨달음의 상태고, 이때만 되면 최고의 행복과 대자연이 된다. 그리고 이 세상에 들어있는 수련법, 이거는요, 저것도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영에 진강법 이런 거 다 수련법을 소개하는 거일 수 있잖아요. 예. 이 이름만 바뀌면 되는데, 진위 구별이 성과명을 명확하게 알고 하는 거냐,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은 전부 다 학자를 만들려고 한다든가, 전부 다 정치를 훌륭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시켜야 될 교육 중에 하나는 모든 역할이 전부 다 소중하다는 걸 정말로 그때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한 존중감을 심어줘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근데 목표는 어떻게 저희가 세울 수가 있죠. 그래서 어느 사람의 삶의 모습은 그 사람이 제대로 수련한 사람인가 평가하는 기준이다. 그 사람이 주장하는 이론보다 실천하는 삶을 보면 제대로 알 수 있다.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죠? 네. 선악과 호의 판단을 내려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성관명을 파악한 수를 통해서 뭐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참 잘 해보시길 바란다는 게 성명정, 성명상수의 위대성이 여기 있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모든 생명체는 성과 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성과 명을 명확하게 알아서 이해해 나가는 걸 우리는 성명상수라고 하는데, 그것만 알고 나면 저절로 내가 누구 있는지 알게 되면서 내가 잊어버렸던 내 안에 숨어있던 능력들이 나타나는데 이걸로 다 알 수가 있게 되고요. 제가 아까 왜 유교, 도교 뭐 좀 했었는데 도교 쪽은 어차피 약간 설명이 된 것 같은데 도교도 여러분이 보시면 이 명의 특징이고요. 아까 성수 이런 건 전부 다 그래요. 노장사상은 도와 덕을 얘기를 하면서
이 도에 관한 것이 인간도 추구와 같다고 해서 인간을 최고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 거의 다 아시는 분이지만 추구는 지푸라기로 만든 개인데 이 제사를 지낼 때 귀신이 넘날까봐 지푸라기로 만든 이게 이제 옛날 중국 지방에서 쓰던 거죠. 모르죠? 그게 또 동이족의 땅인지도. 자건 뭐 그렇다 치고요. 거기서 추구를 만들어서 귀신을 쫓는 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랬다가 왜 추구가 왔다고 그러냐? 얘는 옛날에 제사 풍습이 그렇대요. 제사 끝나면 바로 태워버린대. 역할 딱 끝나면 끝나라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 그와 같다. 뭐 특별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표현까지 썼고 장자도 뭐 거의 틀리지 않아요. 뒷부분에 들어가면 조금씩 이상한데 근데 큰 부분에서 거의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상을 한 것이 불교나 도교나 기독교도 예수 얘기하신 내용이나 만유 위에 있고 만유를 통해 실행하며 만유 안에 계시는 하나님 이런 정도의 컨셉인 말이죠. 불교 어떤 내용에서 하나도 지지가 않으며 불교의 일집다 다지길 중중무진 제가 그 대목을 잠깐 넣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한 걸 넣어서 배임의 비교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건 제가 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좀 길고 그래서 요거만 제가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론 같잖아요. 내 안에 모든 게 있다는 게 믿어는 지십니까? 이론은 좀 그럴듯하게 제가 했는데 이게 실제로 믿어질까요? 근데 그걸 믿어지기 위해서 실제로 아까 고인돌과 서양의 모든 건축과 우리나라에 숨어있는 모든 건축들 오래된 것들, 마의 석품이나 이런 것들이 왜 그 자리에 그 사이즈로 있는가를 하는 것들이 하다가 보면 부연 설명이 그건 아니어도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아이디어한 디자인인데 아이디어한 게 아니라 사실 리얼한 디자인이에요. 근데 그 리얼한 걸 뭘로 뽑아낼 거냐가 제가 한두 개만 시범을 보여드리고 이 친구는 시간을 줄여서 한다니까 지금 5시쯤 됐지? 아니요, 시간 줄이지 마세요. 1시간 하세요. 아니 그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나중에 질문으로 저희가 가로막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근본 내용은 여러분 모르시는 분도 있어서 설명드리지만 저한테는 공부한 지 한 10년 되고요. 그걸로 석사 논문도 통과했고 그걸로 실제 설계해서 그리고 석사 때 통과한 논문이 바로 아이디얼 디자인 베이스드 온 리얼 메소돌로지고요. 그때보다 또 늘었습니다, 실력이. 왜냐하면 그때부터 또 몇 년이 흘렀기 때문에 꽤 실력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제가 한 것보다는 조금 더 사용된 표현까지도 아마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내려가는 거가 이제 리얼한 게 문제도 이런 걸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리얼한 거냐? 리얼한 메소돌로지가 돼야만 우리는 아이디어란 처방을 내리잖아요. 설계를. 그거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란 디자인은 인상에 관한 디자인, 경영에 관한 디자인, 복지에 관한 것, 모든 거를 디자인할 수 있는 것이죠. 경제 디자인에서부터. 우선 5개년 계획을 새로 하는데 그 디자인까지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죠. 저는 그래서 박장님 사실 포트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 저러고 앉아 계시네. 자, 이런 분들이 이게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게 옛날에 국사나 대사 칭호를 받으면서 국가에서 자문을 청하는 이유가 성수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 당연한 거고요. 아이디어 디자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사례를 가장 실물로 보이는 건축과 어우러져서 설명을 보실 거고요. 경영 모두 다 됩니다. 이거는 아이디어 디자인 안 되면 이 종교 이론이 안 맞아요. 그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 실제로 접근해 나가는 시작하는 거를 예전에 강의하고 들은 적 있어요? 예전에 강의 들은 거 있죠? 내가 한 거 들은 적 있어요? 사회공부만 봤어요? 누구 아니 우리 젊은 분. 윤호창. 네네. 아니 왜 그러냐면 힘이 좀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 진짜 다 나왔어요. 아니 실제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 모르는 척하는 건지 아까 저거를 하려고 반만 직진 그다음에 영세불망 만사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게 진짜인지만 알면 되잖아요. 제가 그걸 증거를 보여드린다니까요. 누구 저 청년 한번 나가세요. 왜? 저 뒤에 나오죠. 뭐 옆에 나오셔서 젊은이가 이렇게 좀 찾아보세요. 저기 나오죠. 하죽장만에 사나요. 아주 좋으시네. 스포츠맨. 여러분이 옛날의 도사들은 사실은 풍수도 하고 의술도 하고 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풍수도 하고 의술도 하고 각종 잡학을 다 하는데 이 모든
그걸 만사지만 안 돼도 일부지만 돼도 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만사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법지 정도로 생각하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법지. 풍수 해봤어요? 아니, 풍수라는 거는 바꿔서 설명하면 뭘까요? 우리나라에 이제 최창조 교수라는 분이 최근에 책을 썼어요. 땅의 지기를 읽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풍수가. 그러면 그분은 조선국사시 때부터 우리나라의 풍수가 정립이 됐다고 해요. 예. 근데 오인돌이나 신라시대 때 왕릉 같은 건 이미 그 전 거잖아요. 예. 그럼 그 전에 풍수가 없었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 면에서 답답한 분이에요. 예. 왜 그런 생각을 해뒀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에 이미 다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읽어지지가 않는 거죠. 자신의 지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풍수, 전 세계에 남아있는 풍수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런데 타지마할 등등, 그 다음에 뭐 저희가 이제 몇 번 여기 해외 같이 답사 다니는데 인도에 있는 수없이 많은 오래된 건축들, 그 다음에는 어디야, 앙코르와트나 뭐 등등 수없이 많은 것들이 전부 다 오늘 이 친구가 얘기한 그런 데서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방식의 기초를 제가 잠깐 보여드린다고 합니다. 예. 이걸 어떻게 읽어낼 거냐요. 예. 정말로 내가 다 알고 있나? 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땅에 구별하지 모르죠. 네. 지기는 말이죠. 땅이 가진 값어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모른다고 했어요. 예. 예. 근데 실제로 모르고 있나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참 퀴즈 문답 같죠. 그죠? 네. 자, 오른손잡이죠. 예. 자, 이쪽으로 쓰시고 절 보세요. 그러니까 지기는 땅의 위치에 따라서 기운이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차이만 알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눈에 보여드리기 좋게 예. 손 이렇게 해서 힘 차이 나는 것을 볼게요. 자, 먼저 기본 힘. 아직은 힘 안 줘요. 제가 이거 내리면 이렇게 해보시면 힘 주기 좋게 해요. 제가 내리면 힘 주세요 하면 그때서부터 쫙 위로 올리세요. 예. 전 밑으로 쫙.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물리학에서 F=ma죠. F=ma. 질량에다 가속도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속도가 곱하면 이거 안 돼. 누가 더 빠르냐 싸움이라 천천히 하는 거예요. 한번 해봅니다. 기본 힘을 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올리세요. 세 텀 올리세요. 하나, 둘, 셋. 올리세요. 저 봐주지 말고. 더. 좋아요. 더 올라가도 돼. 더. 최고입니다. 최고로 한 거예요? 예. 오케이, 좋다. 아이고. 힘보고 이거 언제나 어려워요. 대단하십니다. 지금 보셨죠? 예, 아니, 아직 밥 칠 때가 아니에요. 자, 여기로 오세요. 자, 손 다시. 자, 다시 보세요. 갑니다. 저 봐주면 안 돼요? 네. 하나, 둘, 셋. 주세요. 지금 보시고 계시죠? 이 놀라운 현상을. 네? 보이시죠? 예. 완전히 정익점이 바뀌었죠? 안 올라가는데. 지금 이 땅과 이 땅의 차이를 이분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랬죠. 근육이 아니라 몸이 하는 거죠. 아니, 봐봐요. 아니, 이분 머리는 몰라요. 예. 몸은 몸이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알고 있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이 증거가 들리죠? 예. 자, 하나 또 바꿔볼까요? 근데 이럴 때 보면 말이죠. 네. 아씨, 힘 빠져나오고 그런 거 아니야? 저도 힘 썼는데. 팔을 바꾸시면 되죠. 아니, 저는 오른손잡이거든. 팔 바꿀 필요 없어요. 자, 하나 더 바꿀게요. 요번엔 일로 와봐요. 좀 속는 기분이지, 이제. 자, 다시. 합니다. 네. 하나, 둘, 셋, 줘요. 됐어. 전세 역전되는 거 보이시죠? 네. 이 세 군데가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네. 이게 중간이라면 요건 약해지는데, 네. 요거는 손이 끝까지. 세지는데. 자, 요 차이가 중요한 거가 이제 여기서 한번 시작해. 똑똑한 분은 이거 딱 잡으시지만, 내가 모르는데 안 해. 그래서 이 표현이 이런 거죠, 그죠? 내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내 몸에서 반응을 하네? 예. 그럼 나는 알긴 아는 거야, 그죠? 그렇죠. 근데 나는 이해는 못 해. 네. 그죠? 근데 또 재미난 건 저는 바로 알고 갖다 세우고 있죠. 네.
저는 이런 연습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알아요. 근데 어디다 세우는데, 근데 요거 이제 시범 보이도 틀리면 망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잘해야 돼, 이거. 이거 굉장히 잘해야 돼. 아시겠죠? 예. 여기다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그, 사람은 굉장히 다양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걸 여러분이 이제 꼴값이라는 얘기 들어보세요, 꼴값. 꼴값. 꼴에너지. 부정. 미신 같아요, 진짜 같아요. 이쯤 하고 하면 이제 전부 다 조용, 얘기하기 어려워져, 그죠? 그쵸? 꼴값 하죠. 이거 보니까 하나 없네. 이게 제가 사상체질이라는 책도 썼었는데, 사상체질이라는 책. 그 사상 체질 무슨 이명복 박사가 하는 거 이거 뭐 오행농원 이렇게 하고 확실히 저도 해봤는데 지금 이거 같아요. 이게 원리 같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이명복 박사는 그거는 하시고 깨달은 쪽은 못 가신 거고요. 제가 그걸 흉내내다가 그분이 분류법이 잘못돼서 책을 쓰기 시작하다가 발을 일로 뒤졌어요, 글쎄. 그 순서가 그래요. 그분이 근데 하루 저 흉내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은 단점이 연세가 드신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냉정성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을 냉정하게 읽어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이분만 하면 이게 안 보고 짰다고 그럴 것 같으니까 누구 딴 분 한번 해볼까요? 하나 됐죠? 자, 한 번 해볼게요. 네. 차원하지. 정리 한번 해볼래? 와봐요. 젊은 사람 그거? 와도 돼, 와도. 떠들어가지고 바로. 야, 이거 와봐요.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그렇지, 루스는구나. 벌써 구경해서 아는데. 왼손잡이. 그럼 내가 이걸로 나는 오른손잡이고. 그래, 한번 찾아볼까? 내가 왼손 해볼게요. 네. 힘 줘봐요. 이렇게 힘쓰기 좋았어. 좀 피부. 하나, 둘, 셋. 야, 보기하고 다르다, 젊은이라. 야리야리해 보이는데, 영 다르네요. 자, 이 경우도, 이거 좀 써봐요. 자, 한번 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쭉. 벌써 약해졌어. 차이 많이 나지? 힘 받았어? 이게 굉장히 재미난 게 많아요. 하나만 더 합시다. 여기. 다시. 숨는 거 같지? 자, 다시. 하나, 둘, 셋. 더 안 되지, 얘는.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게요, 진짜 여러분이, 저도 이명복 박사가 그거 하시면서 사상체제한 책을 쓸 때까지 여기서 깨달음이 없었어요. 사상체제 책만 썼어요, 제가. 그런데, 그 다음에 오링 테스트를 이제 주로 하셔서 이것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링 테스트로 책을 사상체제 나누는 걸 썼는데, 인체가 정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그 다음에는 이것도 연습하고, 여기다 무게달기도 해봤는데, 이게 돼요. 그래서, 야, 이 인간이 참 대단하다까지 끝났어요. 어느 날 정신학회에 갔더니, 누가 멜로드를 들고 걸어가는데, 까딱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뭐야? 저도 들고 해봤더니 움직이는 거예요. 걔한테 이제 인식의 전환이 그때부터 있어요. 이게 뭘까? 왜 나는 모르는데 몸은 반응을 하는데, 이거 똑같은 경우예요. 자기는 모르는데 몸은 알아서 반응을 해. 얘는 뭘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어떠면 상당히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데 머리로는 끄집어내지 못한다는 거죠. 단절되고 사는 거야. 아까 뭐와 같으냐? 대중은 땅에서 미혹하여 잊어버린 거야. 자기가 뭘 알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지식으로 성을 쌓아야만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불교식인 게 아까 해국복권 다 그런 건데, 내가 아는 잘못된 지식을 던져버리기만 하면 이 아는 지식이 수면 위로 떠오르죠.
그런데 세상에 지식은 필요 없냐? 그건 아니죠. 아는 사람한테 쓰려면 지식은 있어야 옮겨 쓸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거를 끄집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예. 내 안에 숨어있는 이 힘이 지혜를 글로 받아낼 수만 있으면 돼요. 그냥 뭔가 알고 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풍수라는 게 신비하거나 놀랍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쉽지 않아요? 예. 이렇게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걸 풍수라고 그러죠. 이게 진짜 살아있는 풍수죠. 예. 근데 풍수 공부한 사람이 요 오면 이 땅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전공한 사람들 한번 누구한테나 물어보세요.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그냥 해가지고 땅이 가진 값을 읽어낼 수 있고 지금은 저는 연습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아주 순식간에 읽어내죠. 자, 요거는 뭐와 같으냐? 왜 저 친구가 지난번에 경험 같은 게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될 위치와 크기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힘 빠진 자리에다가 집을 짓는 게 좋을까요? 힘이 세지는 자리에다 집을 짓는 게 좋을까요? 뭐 물어보면 말하잖아요, 그죠? 거기서 한 8시간 자면 그러니까 어떤 집에 가면 시름시름 가는 거예요. 어떤 데 연구실에 자리에 앉으면 이상하잖아요, 머리 아프거나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써서 왜 그렇다는 거 확률과 여러 가지 쓰면은 풍수 이론이 되는 것 뿐이지 사람 몸은 잘 관찰하면 알고 있어요. 근데 관찰하는 버릇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요게 수라는 겁니다. 닦는다는 게 별게 아니라 새로이 만드는 게 아니라 알고 있던 걸 모르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걸 찾아내는 게 쉽겠어요? 모르는 걸 쌓아가는 게 쉽겠어요?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걸 찾아내는 게 쉬운데 이수련법이 도리어 절절히 돼가지고 이수련법이 지금 꽝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본 성령상수 이런 것들, 삼일신 이런 것들이 우리 선도 수련은 이걸 살리는 거죠. 아주 놀라워.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하다 보는데 보시고 말고 이걸 말고 끝낼게요. 저기가 사실은요 동작이나 네. 그 다음에 무슨 부적들, 모양들, 뭐 표정 이거까지 다 차이가 납니다. 네. 아 이거 선물을 하나 해야 되나 볼 때? 하나만 더 끝내게 일로 와보세요. 다시 하나만 선물 더 드리고 네. 왜냐하면 여러분이 부적이 사람 얼굴일 수 있어서 네. 얼굴 부적을 만들어 드릴게요. 얼굴이 아, 예. 최근에 들은 얘기입니다. 얼거울이랍니다. 굴도 아니고 굴이 아니고 네. 거울. 얼거울. 야. 그러니까 내가 잘못 생각하면 얼굴에 잘못된 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좀 놀랍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갑니다. 이렇게 얼굴을 보여줘야 돼요. 머리 나타나는 거구나, 어렵지.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네. 자 하나 둘 셋 좋아요. 봐주지 말고 됐어요. 아니 나하고 보여주기 딱 좋은 힘 차이야. 그대로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제 이게 여러분 남한테 보여주려고 그러면 객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나 이분이나 거의 사실 위치가 거의 비슷한 게 좋아요. 그대로 있어야. 요번에는 말이죠 인상을 한번 쓰는 거예요. 해봐요. 나와서 인상 쓰라면 인상이 못 쓰더라고. 잘 써요. 잘 써. 자 인상 써봐요. 더 써. 기분 아니, 그러니까 나쁘게 생각하고. 그래 더 팍. 오케이. 하나 둘 셋. 그 인상 쓰면 잘 될 것 같잖아요? 안 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 이 형상에 이제 꼴값이 나오는 거예요. 꼴값이 나빠진 거예요. 자, 이번에는 달덩이. 자, 힘좀 빠졌죠? 자, 달덩이. 기분 좋다. 하나, 둘, 셋. 달덩이. 웃으면서. 오케이. 또, 웃음 놓치면 안 돼. 힘들어도. 됐어. 이제 내가 힘들려. 네, 박수 해주세요. 잘 알겠죠? 이게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사는 게 행복하다는 이유가 원리는 모르면서 사람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요게 원리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이게 웃으면 웃는 거에 맞춰서 이 전체적인 이 기운이 돌아가는 게 다르고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건 인체가 그걸 에너지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걸 역도 성립한다 그러죠. 아. 행복하면 웃음이 나오는데 웃으면 행복한 거라 성립이 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요거 시범, 요거를 지금 요렇게 측정하는 거를 만약에 여러분이 잘 돌아다니면서 이론적으로는 여기서 제일 센 걸 고르면 자기한테 제일 좋은 절이 나오겠죠. 시간이 몇 걸릴지 몰라도. 저는 이제 바로 알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찾아서 7짜리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이게 풍수예요.
그러니까 풍수는 사실 신비하지 않아요. 근데 모르니까 이론을 조마침이 신비해. 얼마나 쉬워 지금. 근데 부적도 쉬워요, 그죠? 부적도 갖다 대고 오면 좋은 거 나쁜 거 차이가 나.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나중에 기회가 있어 한번 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이제 저는 다 했고요. 지금 바로 얘기 중에 좋죠? 예, 그럼 사전하고 예, 좀 비슷하니까 요 다음에 이러한 방식을 활용을 연습을 하면 예. 어디에다 뭘 세울지 읽어내야 됩니다. 예. 경영에서는 이런 거죠. 예. 어떤 그렇죠. 사람을 회계짜리에다 갖다 놓을 건가? 그렇죠. 어떤 사람은 부사장짜리가 좋은가? 예. 요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겁니다, 원리가. 예. 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